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아바텍이고요. 아바텍에 대한 업황,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아바텍의 이런 사업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글래스 슬리밍, ITO 코팅, 이런 메탈 코팅이 있고, 그 다음에 MLCC, 기타 표면 처리가 있다. 그리고 주요 제품에는 이제 코티드 글래스 슬리밍과 MLCC, 폴라리스 외가 있고, 이제 주요 매출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글래스 슬리밍과 ITO 코팅, 메탈 코팅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MLCC가 34.31%로 이제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아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사업에서 넘어가서 새로운 사업으로 조금 개편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나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아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LCD에 관한 것들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LCD에 관한 부분에서 많은 매출을 올렸었고, 특히 이제 LCD에서는 이런 LCD 식각에 대한 전문 업체였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식각이라는 게 이런 TFT 회로 패턴을 만들 때 이런 화학적인 에칭 기술을 통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한 공정을 제거함으로써 이런 디스플레이를 조금 얇고 가볍게 만드는 게 특징인 공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아바텍 같은 경우는 현재 LCD가 조금 비중이 줄어들고 OLED가 부각이 되면서 현재 사업 방향을 이제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LCD에서 많은 매출 비중을 올렸지만은 앞으로 향후 OLED 시대를 도래하기 위해서 OLED에 대한 탑재가 늘게 되면 LCD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기 때문에 이런 OLED 시각 사업에도 뛰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기 전에 ITO 코팅, 뭐 글래스 슬리밍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ITO 코팅이라는 건 결국에 이제 모든 디스플레이 있죠. 뭐 PDP, LCD 이런 것들, 이런 평평한 디스플레이 사용되는 공정인데 결국에 이제 터치 스크린에 전극 신호를 조금 잘 주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글래스 슬리밍 같은 경우도 원래는 TFT LCD에 사용됐었죠. 결국엔 불필요한 글래스 부분 제거함으로써 조금 이제 경량 박형화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전에도 말했듯이 아바텍은 그런 ITO 코팅 그리고 이제 글래스 슬리밍 부분에서 이제 LCD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또 OLED에 적용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고 있고 현재 LG 디스플레이에 이제 수주를 받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향후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LG에 대한 수혜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아바텍이 OLED 사업 말고 또 다른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게 MLCC다라는 거죠. MLCC라는 거는 결국에 전류 수급을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MLCC 같은 경우는 이런 전자회로에서 이런 신호의 전달이나 처리 같은 거 혹은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신호가 들어갔을 때 이제 노이즈가 발생될 수가 있죠. 이런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이런 노이즈를 걸러주고 또 이제 이상 전압이 걸렸을 때 MLCC가 일시적으로 전기를 충전했다가 안정적으로 다시 공급을 해준다. 그렇게 되면서 이런 노이즈와 이상 전압을 막음으로써 전압에 대한 공급의 오작동을 막는다. 즉 회로의 오작동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다시 얘기하자면 전류가 일정하게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댐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LCC 같은 경우는 현재 전자장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LCC는 전기적인 에너지 장치로서 이제 많은 전자제품에 쓰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MLCC가 쓰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런 TV, 가전제품, 뭐 전기자동차, 다양한 반도체와 전자회로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는 MLCC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바텍이 이런 MLCC 사업으로 통해서 성장을 하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또 이스라엘과 이런 태양광에 대한 수혜도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것들도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아바텍에 대해서 어떤 사업 부분을 잠깐 돌아봤고요. 다시 이제 설명을 하자면 결국에 아바텍은 이제 글래스 슬리밍, ITO 코팅, 메탈 코팅 등으로 LCD에 이제 관련된 기업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24년은 IT OLED 시대가 도래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OLED 시대가 도래했던 거는 꽤 몇 년 됐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즌인 만큼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혹은 다른 BOE나 CSOT도 이제 OLED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아이패드 물량이 뭐 1,000만 대 나온다라는 소리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넘어서 향후 애플의 태블릿이나 노트북 이런 것들에는 다 OLED가 들어갈 거다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CD의 사업을 아예 철수를 했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LCD를 철수하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많이 줄였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LCD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바텍은 이런 흐름을 잘 파악하고 OLED라는 새로운 사업 분야에 또 뛰어들었고, 이제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전자 연결 회로에 대한 댐 역할을 하는 MLCC에 대한 중요도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새 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시대에 맞게 사업을 개편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기대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LG 디스플레이나 다른 태양광 사업 부분에서도 뭐 수혜를 입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고 아바텍이 어떤 기업인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바텍 같은 경우는 좋은 사업을 하는 것들과 반대되게 현재 주가는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한번 주봉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봉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20년도부터 이제 큰 상승을 보였다가 이제 하락을 하고 상승 하락을 하고 다시 이제 반등이 와줬지만 주요적으로 이제 반등이 왔던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가격대를 살펴보게 되면은 14,000원 14,000원 부근에서 계속 반등이 몇 차례 왔었지만은 14,000원 부근을 깨주면서 이제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이 왔지만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봉상 주요 이제 저항 구간, 어떤 매물대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14,000원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위를 조금 더 잡자면은 이제 16,000원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현재 가격이 지켜줘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저점 부분이겠죠. 저점 부분이 이런 12,000원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12,000원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과정에서 캔들이 20평선 아래에 위치해져 있고, 20평선 아래에 위치해 있고 60평선도의 하락으로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추세적으로는 조금 뭐 좋은 상황은 아니죠. 주봉상에서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저점 부분이 이제 12,000원 부근에서 조금 반등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올까 안 올까를 이제 일봉에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단기 고점 부근은 이런 14,000원 부근이겠죠. 14,500원 이런 부근. 저점 부근은 이제 11,000원, 12,000원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도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돌파하고 나서 저점 부근이 이제 11,500원까지 찍고 이런 12,000원 부근에서 다시 반등이 와줬던 상황인데, 최근에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완만하게 상승했던 60평선이 완만하게 상승하던 60평선이 이제 다시 이렇게 20평선과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하락방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단기 이평선들 또한 급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캔들 또 이제 이평선들 밑에 위치하다 보니까 추세 자체가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관망하는 포지션이나, 그래도 지금 같은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까라고 보면은
지켜줘야 될 부분들이 한 12,000원 부근이니까 좀 12,000원 부근에서는 조금 반등이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왔다, 잘 이쁘게 나와줬다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반등이 나와서 바로 이렇게 14,500원 부근까지 간다라기보다는 살짝 이제 눌리고 눌려도 이제 크게 눌리지 않는 선에서 두 개나 세 개의 바닥을 조금 만들어주면은 다시 이런 14,500원 부근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바텍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의 수혜를 조금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이패드에 대한 수혜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바텍이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이런 부분들에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바텍이 뭐 때문에 LG한테 수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 수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정말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대치에 맞게 정말 수혜를 보게 된다면 지금은 조금 주가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다시 상승할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추세가 하락이어서 12,000원 부근을 지켜주지 못하면 어쩌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12,000원까지 갔을 때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떤 상승과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 아바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